이것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존 앤더슨입니다. 존 앤더슨이 걸어갈 때 저렇게 RFID를 통해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이것은 3D를 이용한 입력 체계입니다. 저렇게 장갑을 끼고서 3D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지요. 이것은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저거는 자동 항법 장치로 자기가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이고요. 집에 와서 음성 인식으로 나 집에 왔어 하니까 자동으로 불이 켜졌죠. 저것은 차세대 대용량 메모리를 통해서 컴퓨터 입력을 해가지고 영상 정보를 보고 있고요. 저렇게 입체 홀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I love you, Daddy. I love you, Daddy. 저게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오늘날의 기술로도 가능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의 한 기술인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같이 실험에 참여하실 학생 한 명 또 자원받겠습니다. 누가 하고 싶으세요? 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하면 되나요? 자, 이것은 로봇인데요. 바로 음성을 인식을 통해서 움직이는 로봇이랍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시죠? 동백초등학교 3학년 3반 안나연. 이한나? 안나연. 안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로봇한테 한번 인사라고 해보시겠어요? 마이크 좀 잡고. 인사. 인사했습니다. 자, 우리 로봇한테 한번 세레모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레모니. 자, 이번에는 로봇한테 정면 펀치 한번 해보세요. 정면 펀치. 한번 예. 자, 이번에는 앉아 해보세요. 앉아. 다시.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인사 해보세요. 인사.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뜯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 로봇을 한번 뜯어볼까요? 자, 제가 드라이버를 준비했습니다. 이 로봇도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로봇을 뜯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반도체를 배울 때 컴퓨터, 노트북, 게임기, 다 휴대폰, 반도체가 있는 거 봤잖아요. 자, 이런 로봇에도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특수 카메라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관절들이 있고요. 심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로봇 역시 이런 까맣고 네모난 반도체들이 있죠. 또 위로 올라가서 머리 쪽에 가보니까 눈에 해당되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죠? 그 속에 보니까 주변에도 역시 까맣고 네모난 반도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메모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기억을 도와주는 반도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컴퓨터가 계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로봇가 춤도 추고 음성도 인식하려면 메모리 반도체만 갖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바로 생각을 도와주는 반도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드릴게요. 자,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메모리의 거의 반을 수출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가 차지하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반인 바로 8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생각을 도와주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산 친구분들이니까 이건 잘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이건 뭐죠? 네. 왼쪽에 있는 배는 어떤 배일까요? 예, 기름 나르는 유조선 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이지삼 세종대왕함입니다. 우리 세종대왕함은 1000km 내에 있는 항공기 900여 대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수백 킬로 밖에 있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유조선과 군함의 비유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한 어떤 기억을 정보하고 그 정보를 기억하고 그 정보를 옮기는 역할을 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특수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계산도 있고 또 게임과 같은 그래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로봇가 춤을 추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는 트랜지스터가 거의 균일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는 트랜지스터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복잡해지겠죠? 예. 그러면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쉬운 예로 이런 걸 들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멋있는 집을 짓다 보면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 단지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거는 삐뚤어져 있고 어떤 거는 똑바로서 있고 어떤 건 낮은 층이고 어떤 건 높은 층이고 또 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렇죠. 저렇게 멋있는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방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방 하나 디자인을 하고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동이 되고 또 A동과 B동 다 다르게 설계를 한 다음에 전체 단지가 되는 거죠. 저거와 비슷한 원리로 비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하나하나 설계를 하고요. 그런 설계가 모여서 좀 더 큰 블록이 되고요. 그런 큰 블록이 다시 모여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역사에 있어서 신화 같은 분이 계세요. 바로 로버트 위들러라는 사람인데요. 거의 30년 동안 굉장히 창의적인 비메모리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똑같은 걸 갖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보다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옛날에 회사에서는 다들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로버트 위들러는 어떤가요? 넥타이도 안 메고 바지는 뭘 입었죠? 청바지를 입었죠? 네, 바로 저런 것을 많이 혼냈어야 되는데 로버트 위들러가 너무나 설계도 잘하고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람을 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청바지 입는 거 혼낼 수 있나요?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있던 페어차일드는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고 들어봤나요? 예, 스티브 잡스가 항상 발표할 때 어떻게 나오나요? 청바지에 까만 셔츠 입고 나오죠? 구글이라는 회사 들어봤나요? 거기도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어떤 설계 문화 또는 과학 문화는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어떤 복장이나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학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위들러가 개발했던 것 중에 연산 증폭기나 전류 거울 또는 전압 기준계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비메모리 설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던 실리콘밸리에 저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무선 프로젝터인데요.
이것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해서 초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즉 울트라 와이드밴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프로젝터에 무선으로 보내는 기술이에요. 이것은 정보를 굉장히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DVD 플레이어 아시죠? 지금은 DVD 플레이어를 TV에다 연결할 때 선으로 연결하죠? 네, 바로 저런 기술이 있으면 DVD 플레이어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평범한 A4 용지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반도체라고 한번 상상해 봐요. 이것을 하나의 트랜지스터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했을 때 가로와 세로를 각각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반으로 접겠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를 반반 줄이면 트랜지스터가 요만해지죠? 자, 아까에 비해서 같은 면적에 몇 개의 트랜지스터 넣을 수 있을까요? 4개를 넣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반반 접힌 것을 다시 반과 반을 접어 보겠습니다. 즉, 요만한 트랜지스터에 가로와 세로를 다시 반으로 줄이면 바로 이번에는 요만한 트랜지스터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비해서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은 면적에 이번에는 16개의 트랜지스터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의 반을 줄이는 것, 다시 또 반의 반을 줄이다 보면, 자, A4 용지만 해도 요만한 거 다시 반으로 반을 접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접어볼까요? 어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점점 작게 만들어서 많이 넣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지 않고 그냥 좁은 공간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트랜지스터 사이즈는 줄이지 않고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저렇게 자동차에다가 사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저런 상태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네, 위험하겠죠? 지금 저 차에 몇 명이나 들어간지 아세요? 네, 저런 시합이 있는데 지금 저 차에는 무려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게 21명이 들어간 게 세계 신기록이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모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그럼 자꾸 줄여가지고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럼 왜 자꾸 줄이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요?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트랜지스터를 자꾸만 더 크기를 줄이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봐야 돼요. 자, 이 실험에 동참하실 학생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다고 생각하는데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의 머리카락을 특수한 카메라로 촬영해 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30cm 자 있죠? 자, 30cm 자로 머리카락의 굵기를 재볼 수 있을까요? 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30cm 자에 보면은 되게 작은 눈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1mm라고 그러죠. 자, 1m를 1000분의 1로 나눈 게 1mm예요. 그러면 1mm를 다시 1000분의 1로 나눈 건 뭐라고 하는지 아는 학생 있어요? 1 마이크로미터. 예,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1mm도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1mm를 다시 1000으로 나눈 것이 1 마이크로미터예요. 자, 머리카락의 굵기는 바로 전자현미경으로 졌을 때 평균 7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굉장히 얇기는 얇죠? 저것이 머리카락의 굵기라고 했을 때 저것은 70 마이크론이라 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굵기는 얼마냐면요. 바로 이렇게 조그만 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먼지가 큰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먼지는 바로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먼지가 바로 5마이크론 정도 되는데요. 저런 5마이크론 먼지가 반도체 트랜지스터 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예. 머리카락 굵기와 트랜지스터 크기를 다르게 비유해드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개미 크기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의 굵기는 바로 코끼리 2마리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단순히 가로와 세로를 반반으로 줄여서 더 작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이겠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스위칭과 증폭을 하는 일종의 전자 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트랜지스터에는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이런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쓰다 보면은 뜨거워지는 거 느껴본 적 있나요? 예, 뜨거워지죠. 또 컴퓨터 쓰다 보면 웽 하고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판에도 그런 웽 소리를 내는 선풍기가 달려 있어요. 이것은 반도체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져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있는 선풍기예요. 반도체가 아주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는 사진인데 보여드릴까요? 자, 바로 이렇게 계란 프라이를 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예, 실제로 반도체는 너무나 뜨거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들이 춤을 추고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예, 반도체 때문에 가능하죠. 반도체 주 원료인 규소는 바로 모래나 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모래와 돌 1kg은 별 값어치가 없는데 그것을 정제해서 만든 반도체는 반도체가 1kg이면 값어치가 무려 2,500만 원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아닐 수 없어요. 아까 보았듯이 트랜지스터 처음 발명한 3명도 또 트랜지스터를 반도체로 처음 만든 잭 킬비도 모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해서 조만간 비메모리에서도 세계 1등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3대를 거쳐서 큰 업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세대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세계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천재가 못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못 찾아가는 사람은 바로 즐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반도체 분야에 흥미를 갖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미래에 우리나라 대표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